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캐릭터나 서체와 같은 지적문화 자산이 지역을 알리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광주 전남은 지적문화 자산 활용에서는 한참 뒤떨어져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선의의 경쟁을 기했던 4.13 총선 구도가 오히려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이 여전히 만연해 큰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오늘 포항에서 시즌 개막전을 치릅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캐릭터나 서체와 같은 지적 자산을 도시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체는 스마트폰 시대, 지역을 알리는 유용한 홍보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먼저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개발한 제주 한라산체입니다. 글씨에서 제주도의 바람과 도를 연상시키는 굴곡과 현무암의 질감을 느낄 수 있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사용료를 내지 않고 쓸 수 있는 무료 글꼴이다 보니 블로거들도 앞다퉈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상징성, 제주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이런 글씨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주를 서울시가 2008년부터 무료 배포하고 있는 서울서체도 인기입니다. 서울 한강체는 강물의 흐름을 반영했고 서울 남산체에서는 조선시대 선비의 모습이 엿보입니다. 자치단체의 간판과 공문서 등에는 물론 각종 상품과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사용될 정도입니다. 그 지역의 어떤 상징적인 부분이라든지 정체성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서체를 만든다면 그 지역민들 같은 경우에는 자긍심이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남 아산시는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서 따온 이순신체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고 순천시도 순천만을 떠올릴 수 있는 독특한 서체를 개발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광주도 지역의 특징과 정체성을 담은 서체를 개발할 자원은 충분해 보이지만 광주시는 아직 이렇다 할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봤을 때 참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글씨체다 하는 정도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도 남도의 특색이 가미된 남도 서체를 개발 중인데 이번 달 말 일반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시각적인 아름다움과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글꼴을 개발해 자기 지역을 알리려는 자치단체들의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구마몬을 아십니까? 이 일본 구마모토현의 마스코트인데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지역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서체보다 앞서 마케팅의 주요 도구로 각광받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은 어떨까요?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마스코트 고양고양이. 시의 올바른 명칭을 알리기 위해 2013년 SNS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지자체 개정 최초로 5만 팔로워를 넘겼고 지금은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의 마스코트 구마모는 일본 예능까지 등장하는 등 인기를 끌며 연매출 1조 원 이상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역의 마스코트는 어떨까? 광주에도 빛의 요정이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광주 그 캐릭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좀 가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혹시? 딱히 있는 줄 모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시 홍보물이나 맨홀 뚜껑 등에 활용된다는 빛의 요정은 시내에서도 찾기 어렵습니다. 21억 원을 들여 제작했지만 16년이 지난 지금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다른 전남 지역의 시 캐릭터도 마찬가지. 800만 원부터 1억 원까지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 만든 캐릭터들이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뒀는지 구체적인 자료도 없습니다. 만약에 기존의 캐릭터가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릴 것인가를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새 캐릭터를 개발해 인지도를 높이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캐릭터 구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만큼 기존 캐릭터에서 실패의 요인을 찾고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국민의당이 야권연대 문제로 내분에 빠졌습니다.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광주 전남의 판도는 어수선해졌는데요. 야권 분열의 와중에 현역 물갈이는 물 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3차 컷오프 대상에 광주 전남 현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신정훈, 우윤군, 이계호, 김영록 의원은 단수 후보로 추천돼서 사실상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이윤석 의원만 서삼석 전 무안군수와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국민의당의 조승용, 새누리당의 이정현 의원도 각각 요수을과 순천의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전남의 현역 의원 가운데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은 더민주의 강기정 의원과 국민의당의 임내연 의원 딱 2명뿐. 아직 공천이 다 끝난 건 아니지만 호남 유권자들의 높았던 물갈이 여론과는 동떨어진 결과입니다. 일당 체제일 때도 40% 정도의 물갈이는 있어 왔는데 오히려 양당 경쟁 체제가 되면서 그보다도 더 못한 수준으로 떨어질 우려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 야당이 공천 혁신보다는 당선 가능성에 무게를 둔 데다 선거구 획정과 공천 과정이 늦어지면서 현역들이 유리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호남에서의 야권 경쟁 체제가 현역연 물갈이나 정치 신인의 진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역효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2016 K리그 클래식이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오늘 개막합니다. 시민구단 광주FC는 내일 포항에서 시즌 첫 경기를 치릅니다. 박재욱 기자입니다. 개막을 앞둔 광주FC 선수들이 전술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나가는 공간에 여기 한단 말이에요. 여기. 아니면 둘 종민이하고 둘이 바꿔가 종민이가 나가든지. 이건 골키퍼 판단하라고. 여기 온다고 여기 지금. 이 라인이야. 선수들의 표정에서 긴장감이 묻어납니다. 광주FC에서 첫 경기를 치를 정조국 선수. 개막전 축포는 자신이 터뜨리고 싶다는 포부를 다졌습니다. 저희 젊은 선수들과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한다고 하면 뭐 충분히 작년보다 더 좋은 성적 낼 수도 있고 뭐 그로 인해 뭐 저 개인적인 거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광주FC 개막전 상대는 포항. 작년 2무 1패로 한 번도 이기지 못했지만 반드시 승리해 시즌 초반 거침없는 질주를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땀을 흘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 더 좋은 위치에서 아마 팬분들께 좋은 축구를 보답해 드릴 테니까 농장에 찾아와 주시면. 포항 시즌 개막전에 이어 오는 19일 홈 개막전을 치를 광주FC. 팬들의 뜨거운 함성 속에 광주FC는 앞으로 9개월 동안 긴 여정을 떠납니다. MBC 뉴스 박재욱입니다. 광주 대인예술 야시장 가보셨나요? 올해부터 매주 토요일 저녁 7시부터 12시까지 열립니다. 먹거리와 볼거리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대인 야시장만의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신 건 어떤가요? 이번 주에는 강재훈 시인이 섬에서 준 문장들이라는 강연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고재종 시인이 봄을 부르는 시들을 모아 발표회를 합니다. 봄 기운이 만연해지면서 다른 곳에서도 앞다퉈 문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증심사 입구에 있는 전통문화관에서는 퓨전 국악 공연 봄맞이 노름판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또 이달 하순부터는 매 주말 예술의 거리에서 나비야 궁둥가자 프로그램이 열릴 예정입니다. 다채로운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함께하면 주말과 휴일이 더욱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요즘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면 저렇게 심할까 싶을 정도인데요. 민간을 가리지 않고 음주운전이 만연해 있어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음주 단속 중인 경찰관이 도주 차량에서 떨어져 도로에 나뒹굽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단속 경찰관을 차량에 매단 채 도주하다 벌어진 일입니다. 30살 최모 씨가 40대 남모 씨를 상대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납니다. 최 씨는 이곳에서 나 씨를 들이받아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힌 뒤 이곳에 주차돼 있던 차량마저 들이받고 달아났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가지고 S자 커브기를 제대로 꺾지 못하고 이렇게 들어가 버린 것 같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에 이어 지난달 또다시 직원이 음주 사고를 내자 최근 경찰서 정문에서 직원들의 음주 단속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최근 도교육청에
지난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300여 명의 명단을 통보했습니다. 전남도청 공무원의 비위 행위 가운데 30%가량은 음주운전이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음주사고로 전치 4주의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 운전자는 벌금 등 2천만 원가량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단속에만 걸려도 3,400만 원의 비용이 듭니다. 피해자 손실까지 합하면 사회적 비용이 매년 1조 300억 원에 이른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면 약 1조 한 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엄청난 비용이죠. 그래서 이 음주운전은 비사회적 비용도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 또한 미필 쪽에서 살인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가정을 파괴를 시키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광주 전남에서는 하루 6건꼴인 모두 6,500여 건의 음주사고가 발생해 12,000여 명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일제강점기 민족의 노래로 불렸던 목포의 눈물 기념사업이 이난영 탄생 100주년을 맞아 대거 추진됩니다. 가수 이난영의 가요사적 의미에 대한 사회적 재평가도 본격화됐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근현대 한국 가요사에서 최대 인기곡으로 불리는 목포의 눈물.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이난영은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습니다. 친일 인명사전에는 오르지 않았지만 일제강점기 최고의 인기 가수였던 이난영의 친일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시 글, 공연, 창작, 단체 활동 등을 통해 식민통치와 침략 전쟁을 미화해 친일 명단에 오른 문화예술인은 모두 163명. 이난영의 남편, 작곡가 김혜송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궁극가요 2곡을 불렀던 가수 이난영은 친일 명단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곡밖에 없다라든지 앞으로 반드시 더 나을 것이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아직은 확정하기 이른 단계다. 이난영 기념사업을 추진하던 이들도 10년 전부터 제기되어온 친일 논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올해 2차례 더 토론회를 통해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난영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난영이 갖고 있는 컨텐츠 브랜드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시민들과의 많은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난영 탄생 100주년을 맞는 올해 목포에서는 토크 콘서트와 가요제, 전시회 등 대형 행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450억 원이 투입돼 전남도립미술관 건립 사업이 다음 달 설계 공모와 함께 본격적으로 착수될 예정인데요. 이 자문위원단이 광양 현지에서 회의를 갖는 등 준비가 부산하는 가운데 주변 공간을 어떻게 구성할지도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미술관과 주변 공간은 어떤 청사진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할까? 도립미술관의 컨셉을 둘러싼 현지 설명회의 분위기가 뜨겁습니다. 옛 광양 역사를 중심으로 하는 태철도 부지의 문화 콘텐츠에 따라 미술관 설계의 초점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자문회의에 앞서 건축 디자이너 등 전문가군을 보강한 것도 미술관 설계 이전에 보다 의미 있는 주변 구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제 공모를 통해 세계적인 트렌드를 적극적으로 반영할지 국내 공모로 제안해 우리 전통미를 살릴지도 고민거리입니다. 국내 공모로 할 것이냐, 국제 공모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다 개방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오늘 그 자문단 회의에서 내용을 듣고 사람이 몰려드는 미술관을 겨냥한 시 당국의 고민은 더욱 다급합니다. 인근에 들어설 대형 쇼핑몰이나 재래시장과 연계해 읍권 구도심 지역을 활성화하는 기폭제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도립미술관이 주축이 되면서 나머지 지역으로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되지 않겠냐. 전남 도립미술관 건립 사업은 다음 달 설계 공모에 들어가 내후년 11월까지 계속됩니다. 최고의 문화 인프라를 겨냥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예술감독 채용을 놓고 불거진 광주시립 국극단의 내부 갈등이 1년 만에 봉합됐습니다. 국극단 노조와 예술감독, 문화예술회관은 앞으로 예술감독을 채용할 때 시와 예술단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소통 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국극단은 지난해 예술감독 선임 문제로 1년 동안 내홍을 겪었습니다.
광주 효천 1지구 공동주택 용지가 새로 공급됩니다. LH 광주 전남부 지역본부는 광주 효청 1지구 공동주택 용지와 상업 용지, 근린생활시설 용지, 단독주택 용지 등 총 117필지 12만 9천 제곱미터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효천 1지구는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광주 남부권의 대규모 신흥 주거 지역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